안녕하세요. 다솜 도배방입니다. 오늘은 도배 시공 시간이 현장 상황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현장이에요. 오늘 현장인데 주방이 작게 하나 있고 안방이 있어요. 전용 면적은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현장이에요. 보통 이렇게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죠. 단열 벽지 몇 군데 붙어 있고 벽지가 군데군데 좀 떠 있는 부분이 있죠. 일반적으로 떠 있는 부분은 뭐 많이 볼 수 있죠. 벽지 도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도배를 처음에 했던 그 벽지가 뜨는 그런 현상은 뭐 흔히 볼 수 있죠. 일단 단열벽지 부분을 제거를 하는데 저 단열벽지 뒷면은 뭐 곰팡이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죠. 단열이 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춥고 또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되다 보니까 단열벽지 시공을 소비자분들 많이 하시죠. 뭐 어렵지도 않고 하니까 직접 시공하시고 또 이렇게 군데군데 벽지가 떠 있는 부분들도 사실 저 속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저런 부분들도 벽지 제거를 하고 도배를 해야죠. 물론 그전에도 벽지가 떠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였는데 도배를 그냥 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거를 다 제거를 하고 하면은 일이 굉장히 커지죠. 커지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도배를 하고 시간이 지나 가지고 벽지가 떠 있을 수도 있는데 저 벽지의 두께로 봐서는 아마 그전부터 떠 있었을 확률이 높죠. 벽지의 두께가 지금 보시다시피 도배를 거의 10번 가까이 했을 정도의 두께예요. 저 정도의 두께가 아직까지도 저렇게 벽지와 벽지 사이는 떨어지는 일이 대부분 없어요. 일반적으로 저 10번에 가까운 도배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붙어 있었던 그 콘크리트 면에 붙어 있던 벽지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떨어져도 사실 크게 표시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로 도배를 계속 한 거죠. 도배를 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 떨어지는 거죠. 단열 벽지가 붙어 있던 부분이에요. 단열 벽지가 붙어 있다 보니까 그 뒷면에서 저렇게 곰팡이가 심하게 해도 알 수가 없던 거죠. 지금 곰팡이는 결로 현상은 아니고요. 이 뒷면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다 보니까 또 옛날 집들은 화장실이 바닥이 높죠. 거실 방보다 높다 보니까 그쪽에서 누수로 인해 가지고 물이 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곰팡이가 많이 생겨 있는데 이 부분도 그 단열 벽지를 제거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에 여기 사시던 분들도 곰팡이 냄새가 이 정도면은 좀 났을 거예요. 났는데 그 단열 벽지를 뭐 뜯어 가지고 그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도배를 그냥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부직포면도 사실 불가능해요. 배가 나와 가지고 가운데가 볼로. 그래서 이제 부직포도 어렵고 이런 부분은 방습지 시공을 하든 아니면은 실크 벽지로 초배를 한번 하고 도배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 정도로 곰팡이가 생긴 벽 부분은 도배를 했을 경우에 벽지에 금방 누렇게 배어 나오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특히 초배 작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천장 같은 경우도 벽지를 너무 많이 떠가지고 안 뜯을 수가 없었거든요. 안 뜯고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떠 있어가지고 뜯었어요. 뜯었는데 그 속을 보시면 이렇게 합판이 다 부서지고 오래되고 가지고 저 피스로 합판 주저앉는 거를 지금 막고 있는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다 떠 있는 상태예요, 벽지가. 그렇다고 해도 이 선정 벽지를 뜯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 이유는
저 속에 저 합판이 되게 얇아요. 얇고 지금 붙어 있는 게 굉장히 부실한 거죠. 저 벽지가 천정 합판에 붙어 있는 건 아니고 합판 따로 벽지 따로 그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저 벽지를 뜯어내고 도배를 했을 경우에 저 합판이 풀을 발라서 물을 먹고 무거워진 벽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도배 상황이 지금 여의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부분만 제거를 하고 그대로 저 부분을 살려가지고 도배를 하기로 했어요. 물론 저 상황을 소비자분한테 이야기를 했죠. 다음번에는 도배를 하시기 전에 천정을 공사를 하셔야 된다. 이건 나중에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꼭 천장 석고보드 공사를 하신 다음에 접수리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초배 작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저렇게 곰팡이가 심한 부분은 방습지나 아니면은 실크 벽지로 초배를 하고 아닌 부분들은 저런 식으로 남는 벽지를 가지고 한 번씩 붙이고 도배를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저 부분도 곰팡이가 어느 정도 배어 나오기 때문에 도배를 그냥 했을 경우에 물론 도배를 하는 벽지가 흰색은 아니에요. 흰색은 아니고 밝은색 그레이 색상인데 밝은색 그레이 색상이라고 하더라도 저 부분에서 곰팡이가 배어 나오면은 표시가 많이 나고 특히나 저 면이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방습지가 많이 붙어 있고 떨어지고 어떤 데는 붙어 있고 또 그전에도 벽지가 떨어지니까 글루건으로 떨어지는 벽지를 붙잡은 흔적도 있어요. 그만큼 벽면 자체가 굉장히 면이 거칠고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본드를 발라 남는 벽지를 가지고 초배를 미리 하고 도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부직포를 붙이고 그냥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부직포가 어차피 저 끝부분들은 밀착으로 붙을 수밖에 없죠. 밀착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직포 자체는 저 벽지보다 얇죠. 얇다 보니까 벽면에 거칠은 부분을 부직포를 댄다고 해도 마감을 할 수가 없죠. 물론 가운데 부분은 떠 있으니까 깔끔하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오늘 현장의 문제는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창틀, 문틀, 어떤 코너 부분 그러니까 부직포를 시공을 해도 어차피 밀착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곰팡이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부직포를 무조건 전체를 다 시공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초배로 금이 가 있는 부분들은 네바리로 저렇게 한번 초배를 해주고 표시를 최대한 덜 나게끔 한다고 해도 처음에 봤을 때의 그 깔끔한 건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직포가 가능한 부분은 또 부직포 시공을 했어요. 부직포 시공을 가능한 부분은 하고 지금 천장 부분도 부직포로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했는데 마감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그 결과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집을 봤을 때 그 느낌의 그 정도까지 나오기는 쉽지가 않죠. 소비자분들은 이 도배하는 과정을 잘 이제 모르시다 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그런 결과보다 나중에 마감을 하고 났을 때의 그 느낌이 좀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집이 오래되고 이런 이제 월세 같은 도배를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벽지가 저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저 떨어졌을 때 도배를 하게 되면은 결과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 밑작업 자체가 도배하는 시간만큼이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목에서 말을 했듯이 이 도배는 면적이 작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끝날 수도 없는 거고 면적이 또 크다고 해서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딱 정확하게 예측하기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물론
일반적인 시간은 충분히 예상하지만 정확한 시간은 벽지를 뜯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